자, 오늘 읽어볼 그 27번째 책은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좀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모스 이후에 시청자 요청이 제일 많았던 책이 나옵니다.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막 이렇게 이론서 아니에요? 표지 그림에 데일 카네기의 그 나이 든 모습과 함께 있으니까 아 이건 무슨 책인데 저런 표지를 했어. 재미 진짜 없어 보인다. 맞아. 읽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굉장히 올드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되게 생각들이 창의적이고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전반적으로 글이 좀 유쾌해서 읽고 나면 제목은 인간관계론이라고 지어지긴 했지만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보다는 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재밌는 책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 책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저는 철강왕 카네기 자서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하고 딱 봤더니 카네기라는 이름이 같은 거고 그 철강왕은 앤드류 카네기고. 성이 같은 거죠. 저하고 같은 직업이었더라고요. 예. 강사 출신이에요. 어. 처음에는 이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연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말 잘하는 법. 그러다 보니까 아니 대인관계를 위해서 말만 잘할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에 대한 처세 이런 것들만 잘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싶어서 스피치 플러스 인간관계를 붙인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카네기 코스가 있다면서요? 이 이제 데일 카네기가 이 인간관계론 책을 내고 데일 카네기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자기관리 기술을 가르치다가 그 데일 카네기는 당연히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도 매주 3,000명이 등록을 하는 인기 코스가 됐대요. 이 코스를 들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워런 버핏도 있고 뭐 그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코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심지어 이제 그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 내가 받은 수료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책이 조금 읽기 힘들었고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걸 해내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 약간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뭔가 부족한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 그런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누가 몰라서 안 하니? 저자야. 누가 모르니 그걸?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마다 필요할 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 나왔을 때요. 1930년대 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 이 책 나오기 전에 그러면은 이런 처세술 가르쳐주는 책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 체스터 필드라는 정치인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일반인한테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보낸 편지를 나중에 누가 엮은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이 인간관계론이랑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옛날에 좀 정근대 사회에서는 부모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로 전수하던 것들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책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당시 사람들한테는 꽤 신선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사실 좀 약간 뭐 뜬금없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논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논어. 떠올린 구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부지 이불온 부력 분자 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또한 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공자님은 그걸 극복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정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현무 씨, 네네. 사람은 바뀔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뀐 척을 할 뿐이에요. 어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젊은이가 주변 친구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부재불능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겠네요. 까칠하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기 개발합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100의 얼굴이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아, 그래. 그리고 또 이런 예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예가 나오는데 토목점에서 새벽부터 일을 하는 소년이 있어요.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을 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모교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포목점에서 저 그냥 목숨을 끊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무 씨가 교장 선생님이면 옛날 제자가 이렇게 힘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봐 교장실로. 오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여기 반복되지 않는 내 삶이 어딨니? 나도 힘들고, 옆집 순이도 철이도 힘들어. 다 힘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참고 견뎌라 이거죠. 참고 견디는데 이제 뭐 무작정 참고 견디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 대안을 좀 제시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너는 너무나 훌륭한 아이야. 좀 더 소중한 일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교사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나랑 통하네. 그 아이가 훗날 위대한 작가가 돼요. 조지 웰스입니다. 타임머신을 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신 분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주변에는 온통에 다 그저 그런 사람들 뿐일까?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본 분이라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바뀌고 상대를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마법의 열쇠가 이 책에 있다. 잘 활용한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마법과 같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으로 지금부터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썬. 이 책이 84년 전 책이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강독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좀 유행이 지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 해부를 해서요. 좋은 재료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설민석이 재구성을 했어요. 좋다. 예,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은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카네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무 씨,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비는 관우나 장비나 조자룡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성공의 케이스잖아요. 그럼 현무 씨 가족이랄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만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엔 좋은 사람뿐입니다.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신선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우리 애는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우울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뭐뭐뭐 하라예요. 그 책에 보면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욕구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 충동,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현무 씨, 인간의 3대 욕망. 성욕, 성욕, 식욕. 식욕. 저, 현무 씨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수면욕. 수면욕. 이 3대 욕구예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3대 욕구는 어떻게든 100% 만족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만족하면서 살아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졸리면 자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공략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